제가 지금 생각하는 증시의 느낌이 어떻냐면 증시에 우량한 소비층이 없습니다. 기업을 밝혀주기 위해서 진짜 장기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매수세는 하나도 없고 전부 인위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거나 기간 또한 단타 치는 종목들이 전부라서 중소형주들은 짧으면 며칠, 길어봤자 몇 주 가지 않고 제자리, 대형주들도 길어봤자 한 달, 두 달 정도 하다가 제자리. 이렇게 우량한 소비층 없이 인위적으로만 움직이게 된다면 그 인위적인 게 없어졌을 때는 거품이 확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보면 10,000원, 20,00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주겠다고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기업들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우량한 소비층은 없는데 계속 광고로 억지로 소비자 유치시키는 기업은 그 광고를 끊는 순간 거품이 꺼져버릴 것입니다. 지금 증시 상황이 이 느낌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주식과 코인, 부동산이 저금리와 함께 돈이 풀리자 엄청난 유동성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자세한 경제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동성이 활발할 때는 주식에 대해서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초보분들도 다 뛰어들어서 시장은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한 면만 보고 공부를 해왔을 것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일단 고점에 물려도 언젠간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런 관념이 거의 모든 투자자들한테 박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당연히 계속 돈이 풀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천, 5천, 6천 그리고 서울 집값이 20억, 30억, 40억 무한대로 올라가면 누구나 돈을 버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갈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당연하게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벙쪄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하락하는 상태에서 그 전에 좋았던 희망과 달리 수많은 심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수익이 나도 문제, 손실이 나도 문제인 게 시장이 내려가게 되었을 때 예전에 수익 본 기록이 있으면 그래도 뭐 지금은 본전이니까 괜찮겠지라 생각을 하거나 예전에 봤던 그 액수를 잊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예전에 계좌에 플러스 1억이 찍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플러스 1,000만 원 거의 수익이 남지 않았다 싶으면 그 1억을 잊지 못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단계는 오래전에 지나왔습니다. 그 단계가 시작되었을 때가 지나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1월 시장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회복해서 계속 올라갔어야 됐었던 지수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신호였지만 그 누구도 여기서 지나온 기억 때문에 과감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지금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시장이 내려갔을 때 손실이면은 그건 더 최악인데 그 전에 좋은 면을 봤거나 또 손실이 지금 났을 때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은 투자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기에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장은 지금 충분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누구나 안 좋게 생각하는 시장에서 꼭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의 생각이 적중했을 때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이 있는 만큼 혼자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으며 원래부터 계좌의 수익 손실 변동성이 큰 사람들은 뭐 지금 하락을 지속적인 물타기로 인해서 기회 삼을 수 있겠지만 그냥 계좌가 별탈 없이 오래 가고 싶거나 잔잔하게 또는 한 방에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의 경고를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갔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또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되는 거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답은 없겠지만 자신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를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박은 없어도 지금까지 하락장도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10년 동안 잘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10년을 채웠으니까 앞으로 목표는 20년, 30년 동안 별탈 없이 진짜 못 된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 정도를 유지하거나 잘 되면은 지금 이상을 기대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신용잔고가 바닥을 찍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지금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차트, 시장 위치에서 신용잔고라도 낮았다면, 크게 줄어들어서 한 16조 원대였다면 저는 여기서부터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다른 요소들이 괜찮은 상태라면 충분히 지금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잡을 만한 싸움일 것입니다. 지수를 함부로 예상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는 이 자리에서 단기간에 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 2020년 정도의 심각할 정도의 폭락까지 나오기는 힘들다 보고 있으며, 또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에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시장에서 이 자리에서 상승에 매수를 할 필요가 없이 혹시나 박앤세일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시장이 끝나고 다가오는 9월 시장은 제가 원래도 그랬지만 항상 다짐하는 내용인 거래 횟수 최대한 줄이기, 매매 금액 줄이기, 본전만 지키자라는 생각, 별 기대 없이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출발을 해야지 내동매매 같은 것도 막아주고, 그 기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이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난다면 멘탈에 정말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번 8월 계좌가 참 요란합니다. 보유 중인 종목과 무상증자 반토막 가까이 난 것 때문에 구멍이 크게 뚫린 상태에서 수익을 채워 넣으면 다른 곳에 구멍이 뚫리고, 또 단타로 채워 넣으면 다른 곳에서 구멍 뚫리고, 말 그대로 줬다 뺐다 정말 많이 당해서 멘탈 관리가 참 어려운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냥 차곡차곡 작은 수익이라도 쌓아왔으면 멘탈이 아무 영향도 없이 정말 좋았을 텐데, 수익 크게 났다가 크게 뺏기고 또 크게 났다가 크게 뺏기고, 오히려 그게 더 멘탈에 안 좋기 때문에 누구라도 계좌 손익의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 방에 1억 벌었다가 한 방에 또 1억 날리고, 한 방에 5억 벌었다가 한 방에 7억 날리고, 이런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정신 건강에 좋지도 않을 것이고 유지되기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되면 모든 게 초기화되고 1일부터 새 출발한다 항상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들도 그동안 힘들었던 거 잊고 새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부터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저도 시초가부터 박살이 났는데, 오버나잇 목적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오늘 장 열리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멀쩡하면 일단 보유하려고 했지만, 나스닥 선물이 장 시작 전에 마이너스 1.5%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밤부터 손절을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켜보다가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지 않고서 매도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도 그냥 나중에 다시 새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제가 털린 종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털리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멘탈을 잡기 위해서 그 뒤에 주가가 오르든 말든 아니다 싶을 때는 먼저 손절부터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충분히 4%까지 밀어버릴 수 있었던 분위기의 시장인데, 오늘은 외국인이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마음대로 움직이는 시장이기에
외국인이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뭐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시장에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작가 근처에서 잘 버텨준 것도 떨어뜨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기에 잘 버텨준 것이긴 하지만 크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시초가에서 좀 신규주 기준으로 보면 양봉이 눈에 띄게 나온 종목들을 보면 성일하이텍, 세비캠, 대명에너지,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 단타가 많이 관여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때 외국인 단타가 프로그램으로 관여를 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반등시켰습니다. 이 종목들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다 플러스까지 반등이 나온 것을 몇 개씩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그냥 단기간으로 이 수급의 목적을 이제는 누구나 알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락에서 받아먹은 것이며, 이걸 단기간에 해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무차별적인 지수 폭락은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좋게 투자하는 매수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간에 해먹을 수 있는 종목들만, 중소형주들은 짧게는 몇 주, 며칠, 대형주들은 길어봤자 한 달, 두 달, 세 달, 한탕 해먹는 종목들만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한탕 해먹는 종목도 내가 초기에 잡은 게 아니라면 고점에 따라갔다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들의 목적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뻔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한탕 해먹는 종목들만 위아래로 움직여서 지금 시장 안 좋은 추세에서 함부로 돈 빌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봉과 월봉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주봉, 월봉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혹시나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매수세는 우량한 소비층이 아닙니다. 그저 외국인 기관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한탕 해먹는 종목들밖에 없으며, 그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단기간에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기업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꾸준하고 우량한 소비층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루 종일 광고 때려서 10,000원짜리 100원에 주겠다 하고 유혹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기업이 광고를 끊어버리면 소비자 발길이 뚝 끊길 것입니다. 지금 시장도 인위적으로 받쳐놓거나 움직이는 게 전부일 뿐, 여기에 인위적인 것들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정답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굳이 불리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9월 시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키는 걸 목표로 출발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